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드디어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번 달에 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우리 라마나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라마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마나타입니다. 새해인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주 보드게임 열심히 하면서 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쉽진 않지만 또 여러분의 구매 가이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 되자마자 게임들이 엄청 또 쏟아지고 또 설날이 민족 대명절인 또 설날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작사분들도 이때다 해가지고 많은 기획전들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또 뭐 거두절미하고 하나씩 게임을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두둥 젤리 러쉬입니다. 이번에 그 보드게임몰에서 4-5개의 신작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연달아 그것들을 아마 소개하게 될 것 같은데 우선 젤리 러쉬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드게임몰 페스타 24일까지 행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역시 행사답게 구매 금액에 맞춰서 또 게임 상품들도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요. 간단합니다.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피드 게임이고요. 턴 없이 그 정해진 이 임무 카드에 맞춰서 젤리들을 모은 수집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데 조금 좀 재밌는 건 이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어서 처음에는 보시면 이렇게 실루엣만 있어요. 이렇게 실루엣으로 먼저 요 자리에다가 젤리 카드를 가져와서 배치를 척척척척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계가 올라갈수록 뭐 색깔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젤리들의 숫자들이 있는데 그 숫자들의 조건도 맞춰야 되고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젤리 모양도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색깔은 5가지가 있고 숫자는 99까지 있고 그래서 왠지 조커도 있고요. 또 보드게임 입문용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근데 이게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게임이죠. 하다 보면. 그럼요. 이거는 뭐 목소리만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행동도 커지잖아요. 내가 가져가려고 하면서 카페에서 특히 하면 이제 타일 분실 위험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장난 아니죠. 주인장님께서는 이거 많이 컨트롤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또 그런 만큼 입문용, 영업용으로도 되게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쉽게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게 뭐 10단계까지 미션을 종료하면 이제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 뭐 이런 게임들이 또 그렇잖아요. 꼭 10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고 또 1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고 뭐 3, 4, 5 이렇게 시작해서 10까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젤리러쉬 잘 써있네요. 순발력과 두뇌 회전이 모두 필요한 퍼즐 보드게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이제 액션도 필요하다. 내 거야. 저리 남의 손을 쳐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어딜 감히 내 거지 이런 느낌의 게임이라서 귀여운 표지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과격할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작가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 쪽인가 봐요. 그러게요. 얌시코브. 얌시코. 이름 젤리랑 잘 어울리네. 얌체 같네. 얌체 같네요. 맞아요. 이상 젤리 러쉬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역시 보드게임을 해서 나온 숨바꼭질 왕국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방식은 이제 메모리 게임, 기억력 게임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화 속 왕국의 여러 이제 캐릭터들, 뭐 알라딘이라든지 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마법사의 실수로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지만 알라딘은 뭐 자스민이 아닌 진이를 찾으려고 한다든지, 자스민은 왠지 모르겠지만 원숭이를 찾으려고 한다든지 서로 이제 페어로 해서 친구를 서로 이렇게 찾으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왕국을 곳곳을 여행을 하면서 배를 타고 뭐 강도 건너고 낙타를 타고 사막도 건너고 이제 하면서 여기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컵을 이렇게 딱 까보고 여기 진이가 있네 하고 여기 고양이가 있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친구를 찾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 친구의 이제 위치를 이제 옮겨줘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해서 친구들이 맵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뭐야 고양이 여기 아니었냐? 야 누가 옮겼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기물의 위치를 찾으면서 기억력을 뭐 테스트하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지만 뭐야 이거 어디 갔지? 하고 계속 이제 스스로 약간 고통받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다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 있죠. 그쵸. 맞아요. 너 거기 아니었는데? 하고 이런 게임이 또 그렇잖아요. 나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매력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겨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이제 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말도 안 나오네 이제. 노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핸드 관리 약간은 그런 요소도 좀 필요한 게임이죠. 20분, 30분
도 괜찮고요. 명확하게 아이들하고 했을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렸네 맞았네 하면서 어른이 좀 틀리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아이들 자지러지잖아요. 깨르르 하면서 아빠 그래, 틀렸대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것도 몰라 바보 이러면서 6세 이상. 오, 한국에서 6세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이게 품질 검수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웬만하면 한국에서도 이제 14세 이상으로 웬만하면 그냥 출시를 하는데 네. 이건 딱 대놓고 6세 이상 전령을 타겟으로 노린 게임 나온 숨바꼭질 왕국이었습니다.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광란의 푸드트럭입니다. 역시 보드게임몰에서 출시된 이번에 많이 정말 이를 갈고 한 번 딱 출시한 그러게요. 느낌이 있는데요. 예. 한 번에 우르르 나오네요. 여기 곰잼님께서 이 게임의 이야기를 좀 다뤄줄 거. 강란의 푸드트럭 요식업이 아닌 전쟁. 요식업 제가 또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런 얘기 들으면 움찔움찔하죠. 이거 고통스러운데 게임 같지 않은 느낌이라서 저는. 광란의 많이. 푸드트럭은 이제 영어 제목으로 트럭 오브 이제 경쟁한다. 이게 페스티벌 대회 약간 이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트럭끼리 이제 뭐 경쟁을 한다. 뭐 대회를 듯이 약간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하듯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개 이제 장소가 있어서 푸드트럭들이 거기로 이제 장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장사의 진리 보겠습니까? 수요에 맞춰서 가야겠죠. 너무 경쟁이 몰린 명에서 쪼개가지면은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운이잖아요. 공원에서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항상 오는 건 아니죠. 우천이 갑자기 취소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그걸 주사위로 구현을 해서 확률이 높을 수 있는 스타디움 같은 좋은 곳도 있지만 뭐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운에 따라서 아주 사이좋게 또 나눠 가져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몰리느냐를 가지고 눈치를 좀 보는 약간 그런 게임인데 여기서 또 특수 카드, 행동 카드를 지금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행동 카드가 모두가 같은 핸드가 있는데 이거를 쪼개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남의 트럭을 절로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장사 못하게 막 장사를 방해한다든지 굉장히 인터랙션이 센 카드들부터 내가 딴 데로 몰래 뿅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카드들까지 구성이 돼 있어서 되게 딱 재미있게 파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뭐 맥락으로 따지면 라스베가스류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눈치 비딩 인터랙션으로 이루어지는 파티 게임입니다. 잘 터는 사람들께 하면 진짜 재밌을 게임이죠. 요소는 잘 깔린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곰잼님 영상에서도 이제 뭐랄까 하우스를 추가 룰로 이제 권유하시는 부분이 이제 네. 그렇게 정하고 뒤집고 하지 말고 블러핑을 해서 나 여기 갈 거거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해보아라 약간 이렇게 추천하고 계신데 저도 되게 동의하는 편이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입을 많이 털면 많이 털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너무 그냥 딱 놓고 주사위 던지고 돈 나눠갖고 이러면 너무 심심하고요. 말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게임이고 인터랙션이 확실히 또 있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야 또 기분 안 나쁘고. 추가 룰로 이벤트 카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추가 규칙이기 때문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꼭 넣고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게임 자체가 좀 더 테마적으로도 더 어울린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변주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임을 즐겨보신 분들은 무조건 넣고 계속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어렵지 않은 규칙이기 때문에 미치려면 제대로 미치는 게 좋아요. 광란의 푸드트럭이잖아요. 맞아요. 제목이 벌써 광란이고 그리고 이런 거 한글화 잘한 것 같아요. 감튀 본자, 뭐 이라시아이마세 이런 거 하면서 즐겁게 파티로 2명에서 6명까지. 근데 이런 게임은 뭐 또 2명이서 즐기면 재미없죠. 무조건 최소한 4-5, 최소한 4명부터 즐기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상 광란의 푸드트럭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게임 두둥. 예. 파라메딕스 클리어입니다. 오즈티 영상도 게임이죠. 예, 저희 멤버들이 샤인군과 코이 양과 함께 실시간으로 또 게임을 즐겼는데 이 게임 또한 처음에 소개했던 뭐 젤리러시랑 비슷한 그런 실시간류의 게임인데 무게감은 또 살짝 다르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응급 환자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응급 환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병원 이렇게 뭔가 잘 갖춰진 공간이 아니에요. 상황은 발생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최소한 응급 조치 정도는 병원으로 후송을 한다거나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게임인데 재미난 게 이제 앱이 있고요. 앱을 통해서 시간 카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60초, 2단계는 45초, 3단계는 30초 이렇게 시간이 점점 15초씩 줄어들게 되는데 굉장히 쫄깃쫄깃한 게임이고요. 그리고 여러 팀원들이 같이 즐겼을 때 핵심 포인트가 시간이 실시간이다 보니까 누가 내가 준비를 하고 나 이제 시작할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전 사람이 너 지금 시작해야 돼 라고 이렇게 바톤을 넘기는 너 그냥 빨리 가고 넘기는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게임할 때 장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게임 하면 완전히 치료됩니다.
완전히 치료되고요. 서로 뭔가 트레이드도 할 수 있고요. 좀 이거 좀 줘 해서 교체를 할수록 핸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나쁘진 않거든요. 교체하는 입장에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도구 카드들로 피라든지 주사기라 그 환자들의 필요한 치료 필요 물품들을 이제 네네. 생산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치료를 해주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환자들이 이렇게 일반 환자가 있고 주변 테두리가 이렇게 빨간 응급 환자들이 있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 환자. 일반 환자들은 저희 턴에 한 번씩만 치료를 해줘도 이제 다음 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응급 환자는 말 그대로 중증 환자니까 이번 턴에 무조건 다 치료를 해줘야 돼요. 완치를 해줘야만 저희가 이제 점수를 획득하고 그렇지 못하면 왼쪽에 여기 보이는 슬프게 영안실이라고 써있죠. 이쪽으로 넘기셔서 게임이 끝났을 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마이너스를 먹는 그런 게임이에요. 정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또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적주적소의 구급 상자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내 관리 내 도구함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카드 핸들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키핑 상자들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무시하고 그냥 그 환자 그냥 즉시 치료해버릴 수 있는 헬기 카드들을 만든다든지 그런 요소들도 있어서 그냥 막 빨리빨리 치료해 이런 느낌보다는 생각할 요소를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그래서 시작 전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시작하면 심장박동 뭔가 두근두근하고 타이머 올리는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담장 쫄깃하게 만드는. 맞아요. 이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10초가 될 때부터 띠띠띠띠 울리는데 그때는 분명히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막 생각했던 게 정말로 실시간 정말 찐으로 저 영상을 찍었을 당시도 생각은 그래 이렇게 이걸로 핸드 관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핸드를 늘리고 뭘 하고 해야지 했지만 정말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환자가 병상에 비면은 이제 환자 카드를 통해서 상대편한테 환자를 보내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환자는 내가 치료하고 이분은 힘들겠다 하는 거는 상대편한테 밀어주는 그런 또 배려 그런 게 배려. 게임이에요. 배려죠. 배려. 너 실적 쌓으렴. 그렇지. 너는 명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딱 보내주는. 그래가지고 그런 배려심이 또 돋보이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게임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흘러가는 것 때문에 뭐 정해진 시간 내에 게임이 끝날 수 있어서 진짜 젤리러시의 매니아 버전 같은 느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환자들 카드가 다 다르니까 이거 보는 느낌들이 재밌어요. 곰의 습격 막 이런 것들 보면 아이콘들이 의미 없게 배치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볼 틈도 없긴 한데 디테일이 잘 살아있어요. 디테일이 잘 살아있어요. 뭐 하면은 그렇지 주사도 필요하고 다쳤으니까 기부 쓰겠지 막 이런 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말은 되는데 거기까지 정말 힘들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내가 치료한 환자들을 좀 보면서 이런 환자들이 나에게 왔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되는. 또 저는 한 가지 살짝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약간 이제 영상 이제 초기에도 이제 얘기하셨었으니까 그렇죠. 좀 어쩔 수는 없고 게임은 게임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기는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영안실이라는 단어보다는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집중치료실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조금 순화해서 가는 건 어땠을까라는 부분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의 재미를 떠나서 이제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인식을 하셔야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게 트라우마고 되게 힘들 수 있는 게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아보시고 내가 이 테마가 맞는지는 꼭 고려하시고 사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파라메딕스 클리어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다음 게임은 필감을 가마입니다. 역시 필감 많이 기다리셨죠. 이거 별빛바다 타이틀을 달고 나올 뻔했는데 로고가 바뀌어서 쿠보게이로 바뀌어서 다시 출시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35% 할인에 19,500원 코리아 보드 게임즈 앤스토어에서 판매 중입니다. 우리 수시 작가님의 또 아름다운 그림체 모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것도. 자, 이 게임은 말 그대로 테마 자체가 테마에 몰입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이 있긴 해요. 필름이 뭐예요? 이게 약간 바꿀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찍히는 순서대로. 요즘 필름 카메라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네요. 맞다. 너무 올드한데 이 느낌. 근데 이거 따라락 이거 맞아. 감는 느낌. 그 한 방 찍고 감고 한 방 찍고 감고 그 맛이 있는데 이 게임은 그렇게 필름을 테마로 만들었는데 쉽게 그냥 그런 테마를 벗어나서 또 말씀드리면 로스트 시티와 같이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뭐 오름차순에서 내림차순 혹은 내림차순에서 오름차순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많이 모으는 그런 게임입니다. 중요한 거는 또 본환자와 같은 방식처럼 이 카드에 내가 갖고 있는 핸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들고 있는 핸드의 순서를. 그 핸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앙에 카드들의 배치가 양쪽 사이드는 정보가 오픈된 카드들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2열은 세로 열은 두 가지가 이렇게 정보는 어느 정도 있어요. 숫자가 무슨 색 카드고 숫자가 몇에서 몇 가지 나올 거다라는 범주는 있지만 정확하게 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져가려면
어떤 1번, 2번, 3번, 4번 열 중에 한쪽을 선택을 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리고 한 장만 가져가도 되고 2장까지 가져가도 되고 최대 3장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데 가져간 만큼 내가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점수를 많이 획득하려면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많이 가져가는 방식이 뒤집어진 카드 2장을 내가 챙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한 장 챙기고 한 장 놓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내가 3장까지 챙겨서 뭐 3장을 내려놓느냐 이런 선택적 요소도 있고요. 그 와중에 게임 도중에 한 번, 내 턴에 한 번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 손에 갖고 있는 이 카드 중에 필름 감기라는 액션으로 통해서 손에 있는 핸들을 이렇게 앞쪽 순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액션을 굉장히 잘 써야만 내 손에 이제 핸드 관리가 유지되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그래서 게임은 일러스트 자체도 그렇고 필름이 촤라라락 감긴다는 그런 느낌도 그렇고요. 또 게임이 끝났을 때 모여지는 순서를 보는 느낌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니까 쉬운 룰 안에서 느낌을 잘 살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게임을 처음에는 되게 쉽게 그냥 뭐야 그냥 카드 게임이지라고 접근했지만 굉장히 나름 브레인 버닝하는 느낌이 있는 게 반전 매력이었어요. 저에게는 되게. 그래서 카드 장수가 이제 게임 끝났을 때 카드 장수가 있는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고요. 당연히 많을수록 이제 점수를 많이 먹는 그런 게임입니다. 진짜 오래된 게임인데 당시에는 진짜 되게 충격적으로 재밌었던 간단한 카드 게임이고요. 뭐 지금 다른 게임이랑 비교해봐도 절대 꼴리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디테일적인 부분이 되게 좋거든요. 메커니즘적인 부분의 디테일도 그렇지만 이제 이 필름 안에 있는 이 피사체들 이런 것들이 약간 연결이 돼요. 스토리가. 맞아요. 부터 이렇게 스토리상 살짝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카드가 이 필름의 모양을 띠고 있다든지 이런 디테일 부분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찍고 나서 이 순서대로 또 그림을 보는 매력도 또 맛도 좀 있어요. 확실히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약간 필추 드릴 정도로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돌릴 수 있는 리플레이성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엄청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에요. 역시 렐라마님까 30분에 2명에서 4명까지 읽을 수 있는 필름을 감하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둥. 보드엠에서 출시한 마블 유나이티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서두르셔야 되는 게 24일까지입니다. 런칭 얼마 안 남았네요. 런칭 이벤트가 된 지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영상 보시고 빨리 보드엠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블 유나이티드. 마블 좋아하시나요? 라마님? 마블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네, 저희 독특하게 촬영할 때 힘들었던 게 저희 샤인군이 마블을 안 봐서 안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걸 알지. 마블, 난 싫던데 이런 사람은 하긴 못 봤어요. 그래서 특히 2번 마블 유나이티드 이 캐릭터는 SD, 좀 약간 머리가 큰 다분수형 캐릭터로 나와서 이 표지에서도 느껴지는 타겟팅 자체가 뭔가 매니아 이런 느낌보다는 편하게 질 수 있는 패밀리 타겟군 위주로 좀 출시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협력 게임입니다. 자, 마블 유나이티드 한번 볼까요? 여기 피규어들도 들어있고요. 카드들도 많고요. 본판에는 이렇게 7개의 히어로, 7명의 히어로와 3명의 빌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이 출시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확장에는 스파이더맨 3개의 캐릭터와 그린 고블린이라는 빌런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에서 사용할 빌런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숫자에 맞게 이제 영웅들을 고르신 다음에 이제 장소가 선택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빌런들이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뭔가 트롤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들도 이제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면서 빌런들의 이제 하수인들을 처치한다든지 아니면 빌런의 어떤 계획을 저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빌런의 계획을 다 막고 빌런을 이제 물리치면은 승리하게 되는 게임이고 빌런이 이제 점점 이제 빌런이 액션이 점점 강해지는데 이제 빌런이 자신의 계획을 완성을 시키면 이제 빌런이 승리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빌런 카드를 처음에 이제 깔아서 빌런의 행동을 다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들이 돌아가면서 카드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 빌런 카드에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플레이어 카드는 이제 플레이어가 카드를 내실 때 내가 낸 카드 아래에 있는 행동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앞사람이 낸 카드의 아이콘 효과를 같이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앞사람이 이동 카드를 냈다면 제가 공격 카드를 냈을 때 이동하고 공격하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콤비처럼 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는 카드가 내 뒷사람한테까지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 게임에서 협력 게임으로서의 메커니즘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게임이 굉장히 대화를 많이 유도하게끔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협력 느낌이 나고 마치 영웅들이 나는 이걸 할게 넌 이걸 해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왜 저희가 이렇게 부스트 해주잖아요. 이렇게 발 이렇게 디딤돌 나의 어깨를 밟고 넘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 토스하는 거죠. 네, 약간 토스해주는 느낌으로 서로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서로 시너지를 내고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블 이제 프랜차이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 있잖아요. 이제 깽단의
어떤 하수인들조차도 우리가 약간 애정이 있는 캐릭터들, 그리고 뭐 영웅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얘네들의 빌런의 어떤 성향이나 느낌 같은 것도 너무 잘 살아있다 보니까 마블 좋아하시는 팬들이라면 굉장히 가볍게 즐기실 수 있는 되게 좋은 협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블이 없어도 협력 게임 자체로서도 꽤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쉽게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블 그 협력 게임이 갖고 있는 요소가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게 거기서 자체 밸런스가 좀 유도가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그 카드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가 이게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는 좀 요인이라서 네. 우리 말하지 말고 하자라고 하면은 좀 더 네.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가고요. 그런 요소도 있고 네네. 마블이 캐릭터들의 이 기본 능력 외에도 각 캐릭터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특수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이 마블 캐릭터를 굉장히 좀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심플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캡틴 마블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강한데 그 현장이 아니라 블라스트 빔처럼 쏘니까 왼쪽과 오른쪽도 공격할 수 있다든지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자기는 뭐 크게는 안 하지만 리더십이라는 효과로 우리 팀원 다른 누군가에게 쪼커 토큰을 줘서 너 행동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약간 그런 특수 효과들의 요인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 맞지 이 캐릭터는 이래서 내가 좋아하지 라는 그런 매력들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본판에 있는 세 개의 캐릭터 빌런들은 좀 난이도가 그래도 좀 노멀? 이지 노멀 수준인데 스파이더맨 확장에 있는 그린 고블린이 갑자기 무슨 베리하드 느낌이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가 가장 최신작인데 요번에 이제 영화에 맞춰서 조금 먼저 출시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맞아요.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중간 사이에 건너뛰고 갑자기 세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나머지 레드스컬 울트론 이런 거 다 태스크마스터 다 깰 필요 없이 한번 즐겨보시고 바로 그린 고블린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느낌 옵니다. 이게 확장들이 영문판이 많이 출시가 됐잖아요. 실은 한글판은 지금 이렇게까지 안 나왔지만 그래서 다음에 나올 확장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패밀리 난이도에 굉장히 재미나게 즐길 수 있는 협력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블 유나이티드 였습니다. 다음 게임 두둥. 자, 미니 익스프레스입니다. 이게 더 급하네요. 미니 익스프레스 역시 보드엠에서 출시된 게임이고요. 1월 18일까지 런칭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이거 너무 급한데요? 예, 너무 급합니다. 지금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오늘 올리자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정말 느낌. 급하네요. 예, 유나이티드보다 더 급하네요. 레이지니님이 플레이까지 또 나오셨어요. 18 시리즈 또 약간 덕후라고 또 하셔서 나오셨는데 저희는 이제 열어보게 구성품이 어떤지를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소개는 여기 플레이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 익스프레스 어떻게 18 시리즈 라마님 좋아하십니까? 18 시리즈를 뭐 게임이 재미없어라기보다는 좀 부담이 가는 게임이라서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는데 게임은 재밌습니다. 18 시리즈 다 재밌고요. 인정은 하죠. 네, 킹정은 합니다. 하지만 내가 꺼내긴 좀 시작하긴 부담스러운. 부담돼요. 확실히 부담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미니 익스프레스가 그렇다고 또 18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18을 또 하시겠죠. 왜냐면 이 게임은 18에 비해서는 뭔가 좀 매운 것들이 다 빠진 듯한 느낌? 약간 순한 느낌인데 그렇지만 나는 좀 18의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어. 그래도 설로도 있고 좀 주식의 요소도 있고 좀 가볍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딱 맞는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계속 즐길 때마다 30분,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한 판이. 그렇다고 핵심적인 요소가 또 다 빠졌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일단 네. 제 채널에도 이거 이제 후기 영상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후기 영상 한번 네. 자세한 거 봐주시고요. 네, 이 게임은 이제 18류라고 불리는 이제 기차와 주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세계관을 굉장히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약간 오리진처럼 알려주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차라는 기물, 이제 회사의 자산이라는 기물과 주식이 어떻게 어우러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차례 할 수 있는 행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기차를 놓든지 그 두 가지를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게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제 기차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가 주식을 사게 되면은 그만큼 돈이 들어가니까 이 회사가 더 많은 기차를 보유하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기차를 놓게 되면은 이제 이 맵에 기차를 놓으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기차를 운영을 했다. 내가 이 회사를 운영을 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이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올라가고 회사가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좀 빠져나가서 주식은 또 이렇게 싸집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면서 이제 나의 개인 자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기차라는 기물 이 두 가지에서 밸런스를
오묘하게 찾아가는 약간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추상 전략 게임인데 내가 추상 전략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한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은 굉장히 심플하고 내가 이 회사 저 회사에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회사의 운영 방안을 이렇게 나에게 이득이 되게끔 약간 이렇게 하면서 시가를 조작을 하고 주식을 싸게 사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굉장히 느꼈던 게 그 눈치 요소가 굉장히 있는 느낌이 좀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기차를 가져와서 선로를 건설하는 순간 그 주식은 싸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내 다음 사람에게 이 주식을 이렇게 싸게 줘야 된다고? 막 이런 고민. 예, 그래서 그리고 앞 사람이 막 기차를 가져와서 선로를 막 짓고 그 주식을 띄우면 주가는 싸지니까 고맙지 하고 땡큐 하고 공짜로 가져오기도 하고 해서 계속 나의 이 영향력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나는 그래서 내 생각은 처음에는 나는 여기를 키워야지 이런 전략을 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은 이게 그렇게 전략적인 뭔가 내 생각만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사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18이라는 단어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게임을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18이랑은 확실히 결도 다르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미니 18 이런 느낌보다 그냥 아예 떼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랬는데 내가 이 주식과 기차라는 테마에 호감이다. 나 괜찮더라 하면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입문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게 맵이 이제 또 양면이다 보니까 선택하는 것들도 다르고 그 맵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놓여지는 그 도시마다 놓여지는 이 수요 토큰들에 따라서 나름 또 전략이 나오긴 하거든요. 어떤 초반에는 어느 지역의 영향력들이 좀 더 강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서 리플레이성도 또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나름 좀 놀랐던 게 이제 유럽 맵에 SN이 있는데 SN 너무 보자마자 가슴 설렌 단어라서 무조건 거긴 연기하고 싶더라고요. 이 게임이 되게 재밌어지는 타이밍이 저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 자체가 워낙 쉽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슉슉슉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슉슉슉 하다가 한 중반쯤 갔을 때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게 굉장히 멍청한 짓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 타이밍이 약간 터닝 포인트 느낌으로 확 이 게임의 깊이가 확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맞아요. 리플성도 어느 정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맞아요. 딱 라마님 말한 것처럼 하다가 중간쯤에 와요. 바꾸자. 아차,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룰이 너무 심플해서 부담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재미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컴포넌트, 뭐 그래픽 퀄리티도 그리고 뭐 여타의 18이 갖고 있는 우중충한 느낌과는 또 사뭇 다르고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쉽게 여러분들이 손이 갈 수 있는 게임이다. 이상 미니 익스프레스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가겠습니다. 두둥 큐비토스입니다. 큐비토스, 다시 이제 보드게임물로 돌아왔어요. 큐비토스가 한글판이 조금 늦게 나온 감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영문으로 했을 때, 이거 재밌는데 왜 안 나오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는. 작년 초쯤이었나요? 영문판 발매. 네, 맞아요. 작년 초. 네, 그래서 큐비토스입니다. 이거 라마가 있으니까, 라마님 소개를. 일단 라마님 있으니까 멋있어.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사위 레이싱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임이에요. 주사위를 굴려서 이제 주사위에서 돈이 나오면은 그 돈으로 주사위를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고 거기서 뭐 이동에 관련된 아이콘이 나오면은 뭐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리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원하는 아이콘이 나오게끔 이제 유도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필요한 아이콘이 있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그거에 유리한 주사위를 계속해서 약간 구매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이제 주사위 활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유럽 게임으로 다가가면은 어떤 액션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근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액션을 처리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레이싱 요소를 담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이제 사실 굉장히 솔리테어 게임이거든요. 나 주사위 굴리고 내가 할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모두가 함께 달리는 이 트랙이죠. 이 트랙에서 그렇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솔리테어적인 부분을 주사위 내가 굴리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공용 보드판이라는 거를 좀 활용을 해서 같이 즐기는 게임이라는 느낌을 좀 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은 평을 많이 들었고 이게 주사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사위의 어떤 조합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전략을 또 매번 사용을 해보는 게 되게 재밌다는 평을 제가 주변에서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해보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돌팔이 좋아하시면은 진짜 강추드리고, 라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위가 8개가 있는데, 주사위는 이걸 똑같이 쓰지만 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능력, 그 주사위가 나왔을 때 능력의 카드들이 한 7장인가 8장 이렇게 저마다 달라요, 다. 네네. 그러니까는 8개의 주사위에 또 17개 정도의 캐릭터가 다르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한 세팅? 이 나오는 거죠. 콤비네이션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고 4개 정도의 맵이 들어있는데 맵마다의 또 특징도 잘 살아있고요. 그래서 레이싱인데 그냥 뭐 인코스로 달리면 빠르잖아요. 인코스로 가겠다 나는 막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 이게 또 굉장히 함정이 있어요. 맵을 보면 바깥쪽엔 또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도착하면 바깥쪽은 뭐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못 참죠. 아니면 뭐 덱빌딩이 그렇잖아요. 이제 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사위 폐기를 하는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그런 요소들이 다 바깥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기를 갔다 가야지 하다가는 끝나고는 내가 거기를 왜 갔지 이러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뭐 주사위 운도 물론 운이지만 굉장히 전략이 다른 나는 그냥 무조건 빨리 가겠다 아니면 나는 먹을 건 먹고 가겠다 뭐 이런 전략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운을 시험해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주사위를 켄트 스탑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한 번이라도 이 주사위의 눈금이 나오면 계속 내가 그걸 챙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계속 도전했는데 주사위에 아무것도 없는 꽝의 면이 나오면 지금까지 나왔던 것도 다 버스트가 돼요. 다 터지게 돼요. 기억났다. 네. 이거 3개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면 터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맞아, 내가 기억났다. 주사위를 뭐 9개를 던졌는데 9개 중에 3개가 나와서 이때가 제일 슬퍼. 차라리 2개, 1개 나오면 괜찮은데 그쵸. 3개가 나오면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6개를 가지고 내가 던질 거냐 말 거야. 근데 6개 중에 설마 안 나오겠어 하고 던져서 나오면은 계속 그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내 주사위 덱에.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스탑을 하면 이제 나온 걸로만 돈은 주사위를 또 사고 이렇게 비용으로 아니면은 발자국 그림이 나오면 발자국만큼 달리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꽝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 가지만 이렇게 응원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칸으로 가서 핸드도 늘어나기도 하고 돈도 줍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보상 체계를 두긴 뒀어요. 하지만 터지면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터지면 슬프죠. 슬프죠. 그래서 약간 나는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또 그대로 아니면 좀 도박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또 그 느낌대로 해서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즐겼을 때 재미난 느낌이 있어요. 조금 리플레이성도 굉장히 좋고 깔깔깔 말도 하고 파티스럽고 그렇다고 또 이게 정말 100% 주사위 운으로만 굴러가는 느낌보다는 나름 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재밌게 즐겼고요. 아기자기한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린 게임입니다. 이상 큐비토스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넘어갈게요. 이제 올 것이 왔습니다. 두둥. 이거는 좀비사이드 2판 그 리부트죠. 맞습니다. 좀비사이드 2판 리부트입니다. 지금 와디지에서 펀딩을 어저께인가 열렸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열렸는데 벌써 이제 뭐 당연히 성공적으로 돌파가 됐고요. 보드엠 맞아요. 제작사는 보드엠이고요. 펀딩은 와디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싸 자체가 근데 이게 뭐 그냥 정말 슬래셔 무비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서 그냥 맵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동하고 뭐 공격하고 계속 그런 거죠. 이제 좀비들 맞습니다.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장비도 뒤지고 아이템도 때리고. 방에서 들어가지고 아이템도 습득하고 그리고 네네. 리젠 나오는 지역들 같은 곳 가가지고 좀비를 막 척치하고 하는 건데 행보를 좀 보면 1판 나왔고 흑사병 울프스버그가 또 시리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이제 출시가 안 됐죠. 그린호드 호드박스는 펀딩이 돼서 이제 배송 중 예정인데 이 판이 이제 떡하니 또 새로 나왔습니다. 우선 퀄리티가 또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이거 판들도 그렇고 네, 판때기. 이거 있으면 이런 거 있으면 못 참죠. 뭔가 장비들도 왼쪽에 오른쪽 꽂고 그래서 이 판이 룰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룰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제 저는 뭐 1판을 즐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바뀐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2판이 나오고 룰이 발매가 됐을 때 1판 유저들도 이제 2판 룰을 적용시켜서 게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게임들이 굉장히 스트림라인 돼 있고 좀비사이드라는 그 어떤 아이덴티티에 훨씬 더 맞는 룰로 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확실히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1판 쓰신 분들도 2판을 넘어가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좀비사이드를 나는 안 해봤다 뭐 다른 것들 전혀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2판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그리고 퀄리티 뭐 피규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게임에 비해서 보여지는 거에서 오는 그 뭔가 시각적인 압도감? 보통 보면 피규어들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게임은 피규어가 진짜 많아요. 피규어가 정말 많고 좀비하면 떼거리죠. 그렇죠. 그 느낌을 너무 잘 살렸어요. 좀비가 막 쏟아졌을 때 그 보드판 위에 좀비들이 막 쌓였을 때 그 느낌이 좀 뭔가 좀 쾌감이 있다 할까? 가서 막 하나씩 다 처치하고 막 때려 죽이고 그냥 칼로 썰고 하는 느낌이 정말 좀 잘 살아있어요. 화끈한 거 좋아하시고 재미나게 서로 파티스럽게 즐길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좀비가 76마리, 그러니까 76개의 피규어가 들어있는 거죠 실은. 본판만일 건데 이게.
네, 본판만. 네, 본판만 피규어 76개의 좀비들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확장들 보면은 동료 생기고 이게 지금 좀 가격을 안 봤네. 또 이런 펀딩은 또 가격을 또 봐야 되잖아요. 가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뭐를 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이런 게임 나오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임은 그냥 풀로 지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아 진짜로요. 정말로 약간 어설프게 찍먹할 바에야 그냥 풀로 지르는 게 여러모로 마음이 편한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52만 원짜리랑 예. 이제 위에 바로 위에 이제 그 37만 액세서리 원. 패키지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거 두 개가 뭐가 다른지를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음흠.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에 이제 가장 영향을 주는 어떤 게임성을 높여주고 리플성을 높여주는 거는 사실 이제 30몇만 원짜리까지 여기까지 사셔도 제 생각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풀확 나는 모든 풀 컨텐츠 스페셜한 거를 원해. 이거는 이제 제한도 지금 7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 몇 개가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30몇만 원짜리 패키지를 지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성 차저 약간 이성 차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점점 올라가요. 오히려 반대로 극단으로 그냥 진짜 찍먹 생각해서 본판만 사시는 본판만. 그 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있는 이제 도어팩 있잖아요. 네. 이게 마지막에만 넣었다는 게 여기 정도까지는 왜냐면은 도어팩이 이쁘거든요. 이게 또 뭔가 입체적으로 올라와야 게임은 라마님도 말씀하셨지만 살 거면 풀로 사야 돼요. 할 거면 올려놔야 돼. 올려놓고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어딨어? 여기지. 이거 이 문이 정말 문 열고 닫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이 문을 갖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네. 뭐야 이거 이벤트가 있었어. 지지소명 이벤트 72분 50분한테 이런 게 있었네요, 여러분. 이미 뭐 끝났겠죠, 당연히 50분은 끝났을 텐데 어쨌건 풀악 사셔야만 저거 들어간다. 라는 거.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항상 펀딩에 관한 이렇게 금액대가 큰 게임들에 대한 소개는 왜 사시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가 이걸 풀로 사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정쩡하게 중간으로 갈 건지 분명히 저는 판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좀비사이드 세계관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컨텐츠 이 테마성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메탈 주사위 있다는 거 되게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테마성을 사서 하실 거면은 메탈 주사위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경험이 정말 달라요. 이런 게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런 테마 게임이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궁금하고 이런 게임도 하나 가지고 싶어 정도면 깔끔하게 본판. 그렇죠. 아니면 무지성. 뭐 슬래셔 게임들 이런 거 크롤링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할 만한 게임이긴 합니다, 확실히. 자, 15일 이것도 펀딩이 시작했는데 15일 되게 생각할 기간을 주지 않아요. 이거 무지성 가야 돼요. 생각이 뭡니까? 무지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딱 15일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좀비사이드 와디즈 펀딩 페이지에서 참고해보시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체크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좀비사이드 2판이었습니다. 다음 두둥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FFG에서 나온 역시 카드 게임이다 보니까 뭐 퀄리티나 게임성은 이미 검증이 됐죠. 맞닥이라 부르지 못하고 M딱이라 불러야 하는. 맞아. M딱. 아딱과 비슷한 약간 느낌이긴 한데 아딱과는 또 다르게 아딱은 약간 스토리적인 부분들이 약간 뭐 좀 더 강조가 됐다면 이건 배틀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느낌인데. 네네네. 네, 마블 챔피언스 게임은요, 이제 아컴 호러 카드 게임에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마블 IP를 씌워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요. 조금 결이 달라요.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센티넬스 오브 유니버스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배틀류죠. 보스가 있고 그 보스를 이제 때려잡기 위해서 플레이어들이 이제 캐릭터를 이제 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컴 호러 카드 게임에서 봤었던 그런 비슷한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이제 아컴 호러에서는 점점 이제 뭔가 사건이 악화된다는 느낌이 있다면 여기서는 빌런이 점점 뭔가 음모를 꾸미고 그거에 따라서 뭔가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이제 내가 짜놓은 덱에서 카드를 드로우를 하고 그 카드를 플레이를 하면서 몬스터를 때리기도 하고 내가 힐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틸적인 카드를 사용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엔 이제 몬스터를 잡거나 아니면은 음모를 저지하는 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게임에서 가장 이제 매력적인 부분은 그 외의 부분들은 기본적인 다른 카드 게임이랑 조금 결이 비슷한데 이 게임은 이 히어로라는 부분을 정말 잘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파커라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이 사실은 이제 스파이더맨 이렇게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으로서의 면과 히어로로서의 면이 공존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카드들이 내가 인간이었을 때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고 내가 히어로일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같이 공존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인간으로 변신하면은 빌런이 저를 못 알아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빌런한테 공격을 안 하죠. 받아요. 네, 공격은 안 하죠. 네, 그래서 이 게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은 일반인일 때랑 히어로일 때랑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카드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사실 이 게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조작하는 게 정말 재미있고 뭔가 스토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그 히어로가 되어서 히어로인 면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히어로가 인간일 때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재밌는 게임입니다. 뭐 여기 블랙팬서도 있지만 여기 얘로 블랙팬서가 이제 변신하면 블랙팬서지만 와칸다 국왕이잖아요, 이분이. 맞아요. 그래서 네.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일상에 와칸다 국왕 액션들을 업무 할 수 있는 처리해야죠.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점이 이게 카드가 앞뒤로 되어 있어서 내 턴에 맘대로 내가 막 그렇게 일상 갔다가 영웅 갔다가 아니라 내 턴에 딱 한 번만 교체를 할 수 있는 또 제한도 있고 덱을 꾸리는 맛도 확실히 살아 있고요. 히어로 기본 전용 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성향 덱을 섞어가지고 이제 그때 덱을 만들어서 쓰는데 컴이랑 조금 다른 차별점이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빌런이 느낌이 되게 굉장히 잘 살았어요. 빌런마다 이제 느낌이 다른데 본판에 있는 빌런만 해도 3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얘네들이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판에 3개가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확장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 3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마블 팬들이라면 빌런에게도 좀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컴 호러랑은 다르게 본판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기본 덱만으로도 꽤 부담 없이 즐기실 수가 있어요. 덱을 짜는 거에 대한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없이 그냥 기본 덱 여기서 이제 룰북에서 제시하는 그런 덱만 가지고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조금 다른 느낌을 주고 싶으면은 이제 덱을 섞어서 그러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확장이나 추가 컨텐츠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맞아요. 좀 아컴과는 다르게 본판만으로도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덱을 꾸리기 위해서 2개를 세트를 이제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아딱은. 네네네.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네.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요. 역시 마블이 갖고 있는 IP의 힘이 거의 확장성이잖아요. 앞으로 나온 네. 이 네, 맞아요. 시나리오적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아커모로의 확장보다는 아딱 확장보다는 마블 챔피언스 이제 M딱의 확장이 좀 더 좀 기대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네, 여기가 부담이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영웅을 사면 되거든요. 아까 이제 뭐 똑같이 마블이 나왔는데 2개의 차이 이제 포인트를 준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솔풀이라든지 많아야 전 D인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딱도 그랬지만 네. 뭐 세 명 네 명이 이렇게 즐길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맞아요. 맞죠. 그런데 네. 아까 마블 이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넷이 되면 즐겼을 때 더 재밌는 게임이라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면 똑같이 마블을 좋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소수로 좀 즐긴다 하면은 요거 괜찮고요. 내가 다수로 좀 가볍게 즐기고 싶다 하면은 유나이티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무지성으로 둘 다 담으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참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누구 사람이 맞습니다. 없어도 네. 한번 꺼내서 나 혼자 해볼까 하는 그 매력은 확실히 요즘 1인풀 시장에서 근데 진짜 부담이 없다는 게 쭉 이어서 해야 된다는 부담 없다는 거는 처음에는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좀 길게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긴 해요. 특히 파티원들과 함께 레거시를 간다? 이거가 굉장히 부담이긴 해요. 저도 예전에 후기 때 분명히 약점이라고 말했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절대 약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람의 생각은 또 이제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맞습니다. 이상 마블 챔피언스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둥. 이제 무거운 2분 남으셨네요. 본판과 이제 확장이 추가된 버전이고요. 역시 별바 때 타이틀 달고 나오려다가 이제서야 나왔는데 나온다고 한 지가 2년 전,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이니스도 제 채널에 영상 있고요. 역시 요즘 라마님 채널에 이 트렌디한 게임들에 관한 거는 항상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라마나타님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트렌디한 게임 좋아하시는 구독과 분들은 좋아요 꼭. 이니스는 제가 예전에 했던 게임이기 때문에 예. 기회가 되면은 너무 후기를 찍어야지 했는데 마침 요번에 이제 나왔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후기 예전에 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좀 후기를 한번 찍었는데요.
저는 이니스를 이제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설명을 드릴 때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임이 좀 메커니즘적인 부분이요. 이 게임이 뭐 테마 게임, 영향력 게임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이 게임이 굉장히 드래프팅의 묘가 살아있는 게임이라는 것. 이제 정말 두뇌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액션 셀렉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이 행동을 못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카드 드래프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동 카드를 자르면 제가 이동을 못 하게 되겠지? 그러면 제가 이동을 못 하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지 내가 이득을 볼까? 막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성이 느껴지는 그런 게임의 결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유럽 게임의 결이 훨씬 더 강하고 그다음에 지적인 만족감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스템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17장의 액션 카드가 있고요. 이제 4인 기준으로 17장의 액션 카드가 있고 그거를 이제 4장씩 나눠가지고 한 장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드래프팅 한 장 보고 이제 나머지 거 넘기고 이렇게 또 그런 식으로 핸드에 4장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4장의 카드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하나씩 플레이를 하면서 이 보드판에서 뭐 탐험도 하고 이동도 하고 전투도 하고 뭐 건물도 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점점 이제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눈치 싸움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이 게임은 승리 조건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뭐 6개의 지역을 먹어라 라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노 같은 게임처럼 내가 승리 조건을 달성을 하면 달성했다고 제가 선언을 해야지만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언을 하게 되면은 모두가 와서 나를 두드려 패거든요. 다구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언을 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킬각이 섰다면 내가 선언을 했을 때 그들이 나를 막지 못하게끔 큰 그림을 짜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지적인 어떤 도전이라고 친다면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내가 수를 그리고 내가 그림을 딱 그렸을 때 그 그림대로 딱 나갈 때 그 맛이 만족도가 정말 높은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카드가 기본 액션 17장 플러스 이제 그 지역을 먹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추가 노란색 카드,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 카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얘네들이 굉장히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카드 플레이의 묘라고 해야 될까요? 이 타이밍에 이 능력을 이렇게 탁 쓰면은 짠하고 내가 기가 막힌 수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면에서 드래프팅이나 이런 전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카드 플레이의 맛, 이 두 가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게임 되게 만족스럽게 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그 느낌은 살아있어요. 확실히 이게 영향력의 그 드래프트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카드를 가져왔는데 그게 쓸모없게 되는 경우도 네, 있고요. 반대로 맞아요. 상대편 때. 그래서 진짜 확실히 이 게임을 추천드릴 만한 분들은 진짜 인터랙션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게임은 정말로. 맞습니다. 네, 게임 맞습니다. 자체가 인터랙션으로 이어졌고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삼국지 같은 느낌? 뭐 영토 가서 막 가서 뺏고 그거 내 땅이야 잡고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전략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니스가 딱 어울리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레이싱 요소가 있긴 하지만 또 그게 쉽게 맥 빠지게 끝나버렸어 라기보다는 3인풀, 4인풀 이렇게 뭐 많아야 재밌고요. 당연히 3, 4인풀 할 경우 한 사람이 나 이번에 끝났어 라고 선언을 할 때 그 나머지가 연합되는 느낌이 정말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 그러면서 저 친구 잡자 하면서 이 후드로 패들 때 그걸 막아내서 이겼다. 그럼 이제 인정하는 느낌이라. 맞아요. 예, 그러면서 같이 패다가 야 나도 달성 이러면서 자기도 슬쩍 이렇게 들어오는 비겁한 놈들이 있어요. 꼭. 뒤통수에 뒤통수로 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게. 그리고 이제 빅박스에는 확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게임에 뭐 제가 단점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늘어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시즌 오브 이니스 확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변형 룰이 있어서 좀 더 숏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짧게 게임의 플레이 타임을 줄여주는 그런 모듈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카드도 추가되어 있고, 이제 지형도 들어가는 등 굉장히 게임성을 늘려주기 때문에 빅박스가 사신다면 빅박스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패치성의 성격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원래 이니스 자체가 이것도 뭐 필구 확장이었잖아요. 여기 나왔을 때도. 네네. 평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 좋은데 단점이 이제 이니스의 단점이 결국 늘어진다. 결국 레이싱 계속. 왜냐면은 멱살 내리고 또 하고 막 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잡아준 느낌이어서. 네.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60, 90 맞나? 저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지금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 이거 사람에 따라서 3시간도 갈 수 있어요. 예, 이거 2시간 최소한 2시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숙련자가 되면은 훨씬 더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숙련자가 되면은 이 멱살 잡는 게 많이 줄어들고 서로 킬각을 잘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드래프트다 보니까 카드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게 보고 넘기고 보고 넘기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그래도 숙련자 기준의 시간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게임을 즐길 때는 한 2시간 정도 여유롭게 잡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니스 빅박스였습니다. 자, 다음 게임. 케메트. 두둥 케메트. 케메트 킥스타터 세트로 케메트가 이번에 같이 출시돼서 저는 또. 자, 케메트. 티노님은 예. 케메트 해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1판만 해봤었는데 2판은 당연히 저는 킥스타터 사놓고 아직 개봉 노플이거든요. 개봉 노플인 상태. 하지만 판매는 안 할 거다라는 느낌으로. 케메트 이집트 테마죠. 이것도 신화의 고대 이집트 테마로 나온 게임이고요. 게임 자체가 앞 페이지와 반 페이지로 구분돼서 내가 원하는 액션들을 수행을 하고 전투를 하고, 그래서 특정 액션을 통해서 승점을 얻기도 하고, 결국은 레이싱 게임이에요. 이것도 특정 점수 9점을 모으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독특하게 점수가 2가지 타입이 좀 달라요. 네모는 이제 내가 먹었을 때 잃지 않는 점수고요. 동그라미 승점은 내가 이제 특정 뺏길 수도 있는. 그리고 좀 재미난 요소는 결국은 능력을 업그레이드 나가는 건데, 이 능력을 업그레이드 나가는 기준이 내가 갖고 있는 피라미드의 단계, 등급에 따라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보석 뒤집어가지고 4개까지 될 거예요. 피라미드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는데, 내가 짓고 있는 피라미드 단계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이 능력 타일들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약간 빌딩을 해나가는 느낌도 있고요. 확실히 그것 따라서 뭐 이동을 하고 전투하고 하는데, 전투를 할 때 방식은 앙크 때 느낌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서로 비공개로 카드를 내서 뒤집어서 서로 공격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 방어력 비교를 해서 그렇게 서로 물리치는 방식이라서 운적인 요인은 좀 최대한 배제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픽적으로는 확실히 1판 때에 비해서 그래픽 퀄리티, 이건 두말해서 뭐해, 너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피라미드가 아니었어요. 피라미드가 아니었는데, 피라미드가 아니었나요? 원래 주사위, 삼각형 주사위로 해가지고 훨씬 좋아졌네요. 예,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사위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했었는데 훨씬 좋아졌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마침 출시가 또 됐네요. 근데 저 케메트는 못 해봤는데, 케메트에서 되게 이제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이제 유럽 게이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액션 셀렉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케메트가 되게 재미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전투도 주사위 같은 거에 의존해서 운으로 싸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무조건 이제 공격력이 세고 방어력으로 막고 이제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투 수치가 있어서 전투에 맞아요. 이기고 지고를 먼저 결정한 후에 이제 내가 지면서 빠질 때도 상대방을 이렇게 최대한 죽여놓고 이제 빠지는, 약간 그런 식으로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전략적인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 게임이 이 능력 타일이 진짜 많아가지고 리플성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 또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 몬스터 능력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얘네들을 뽑아서 데리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밸런스도 맞는 것 같고 전투에 살짝 도와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뭐랄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맛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전투를 할 때 그래도 결국 중요한 이 일꾼이 한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놀 수 있는 게 5마리가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5대5로 붙었을 때 주는 이 하나의 플러스 효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투할 때 내려놓는 카드가 이게 똑같이 갖고 있는데 재밌는 방식이었어요. 그 중에 6장인가 갖고 있었는데, 한 장을 버리고 한 장을 내요. 그러면 이걸 공개를 하면은 서로 어떤 카드가 쓰였는지는 알지만 어떤 카드를 버렸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4장 중에 한 장을 버리고 한 장을 쓰고 하다 보면 결국 저 친구 2장 중에 뭐가 남았을까 이제 카운팅을 하는 그런 재미가 약간 이 케메트 전투 방식의 재미난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카드 그때 버리면 안 됐는데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좀 전투하는 맛이 확실히 좀 잘 살아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또 뭐 액션 배치할 때는 액션이 5개까지인가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액션 배치할 때. 근데 아마 액션 5개 배치해야 되는데 각 줄에 뭐 하나씩 해야 되고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조건이 있는 빡빡한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이제 자원이 이제 신앙 트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거 하나로만 유지된 게 이제 게임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주면서 게임의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요소도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번잡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액션 포인트, AP 시스템 같은 느낌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버프를 또 늘리기도 하고 피라미드 지을 때는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운용이 좀 심플한 느낌? 군더더기는 좀 잘라내고 엔진 빌딩 느낌과 뭐 전투 이런 쪽으로만 좀 포커스를 잘 맞춘 느낌이에요, 확실히.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뭐 이제 컨텐츠적으로 이게 새로운 친구들 늘어나고요. 그리고 빌딩 하는 카드들도 좀 늘어나고, 또 어떤 것들이 늘어났나. 5번째. 원래는 4개까지가 거의 끝인데 오버파워가 하나가 늘어나네요. 그리고 희생을 해서 에메랄드 색깔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기는 못 봤는데, 희생을 시켜서 뭐 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지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또 추가가 되는군요. 프로모드 그리고 이제 프로모드는 당연히 이거 뭐 킥스 들어가시는 킥스 뭐 풀셋으로 들어가셨죠 라마님도? 네, 킥스타터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프로모드 하나하나가 주는 이 컨텐츠적인 확장이 결국은 이 게임을 즐기는데 또 리플레이성 늘려주고 해서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총 풀셋 가격입니다. 풀셋 가격이 128,000원이고 확장까지 포함해서는 82,800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보게 N스토어 지금 행사 또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 그 행사에 늦지 않게 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케메트였습니다. 자, 이상 저희가 알아본 1월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어떻게 라마님 어떠셨나요? 저희가 또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네, 언제나 구매 가이드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저만 해도 지금 이거 소개하면서 아우 힘들다 이런 느낌인데 뭐 또 여러분들 또 어떠셨을까 싶네요. 또 우주TV에서 이제 구매 가이드 할 때는 뭐 모든 게임이 이제 자기에게 짝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게임의 좀 조언적인 부분 맞아요. 이런 부분들 이제 소개를 이제 시켜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왜 단점이 없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맞아, 설명드린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싶은 것 같아요. 만약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이거 좀 약간 매운맛도 보고 싶은데 나는 좀 이거 좀 단점 없어? 이런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라마나탄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 라마님이 아주 맵게 얄짤없이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게임은 나쁘지 않아요. 정말 모든 보드게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의 장점 또 즐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장점을 살려서 즐기면 그것도 재밌게 할 수 있다 믿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는 아름답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상 1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였습니다. 어떻게 또 기회가 되면 우리 라마님과 2022년 시즌에 어떻게 쭉 달리면 좋겠는데 아유, 어떤가요? 저야 우주TV에서 초대만 해주시면 영광이죠. 아유 빼놔요. 제가 아유, 모시는 아닙니다. 입장이죠.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좋아해 주셔야 이제 제가 계속해서 숟가락을 얹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번 12월달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에 정말 케미 좋다 라마님과 티노님의 합 좋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 오래오래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요즘은 저희가 이제 라마님께 빌붙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라마님 상승세가 정말 와 올라가셔서 우선 축하드리고 그 라마님 그 구독자 1000명 넘으셨던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은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다음 2월 구매 가이드에서도 라마님과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라마님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한번 네, 해주시고 구매 가이드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게임 많이 사시고 즐거운 게임 많이 즐기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2월 보드게임 구매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컷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마님 수고하셨습니다.